나는 평생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며 살아왔다. 장부의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습관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돈은 계산하고 사람은 관찰한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선택의 기록이다. 젊을 때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지만 중년 이후의 얼굴은 만들어진 것이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마가 굽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반대로 고생을 했어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얼굴에 이상한 안정감이 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맞춰본다. 그가 하는 말, 그 말할 때의 표정, 그리고 말이 끝난 뒤의 태도. 이 셋이 한 방향이면 믿고 셋이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거래하지 않는다. 위선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특히 말이 앞서고 행동이 느린 사람은 시간이 답을 낸다. 그래서 나는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목적 없이 지켜본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 선입견을 내려놓고 조용히 관찰한다. 그때 사람의 결이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짓말보다 더 피곤한 부류를 만난다. 진심으로 말하는 헛소리꾼. 거짓말은 사실로 이길 수 있지만 헛소리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논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다. 논쟁하지 않고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상인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하면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직을 운영하며 내가 가장 경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자신이 잘났다는 사실보다 남이 못났다는 증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공개된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은밀한 자리에서는 남의 평판을 깎는다. 그 독은 천천히 퍼진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만들었다. 첫째, 그런 사람과는 독대하지 않는다. 둘째, 공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나눈다. 상은 회장이 주는 상이 아니다. 조직이 주는 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이 도둑맞지 않고 질투가 틈을 찾지 못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교정은 시스템으로. 리더가 감정으로 움직이면 조직은 흔들린다. 시스템이 움직이면 조직은 남는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경계다. 끝없이 하소연을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레기통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응했다.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이렇다는 뜻이지.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말을 거울처럼 보게 된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찾는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위절이 아니다. 공유 면적을 줄이는 기술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의 감정을 막지 말되 그 감정에 잠기지는 않는다. 분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의 강도는 과하다고 알려주면 된다. 회사에서도 같다. 거친 감정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말을 느리게 하고 상대의 말을 한번 반사해 주어라. 열기는 반드시 내려간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가른다. 나는 회사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금지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학습이 멈추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했다. 작은 인정, 명확한 교정, 그리고 다음 실험에 대한 약속. 실패는 결과가 아니다. 교정의 기회다. 감추면 수치가 되고 인정하면 자산이 된다. 같은 이유로 두 번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본 진짜 능력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게으름은 위주의 부족이 아니라 시작의 설계가 없는 상태다. 책을 읽기 싫으면 읽으려 하지 말고 표지만 펼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전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문턱을 넘으면 몰입은 따라온다. 사업도 같다. 큰 전략은 회의실에서 무너지고 작은 실행은 현장에서 쌓인다. 나는 하루를 이렇게 나눴다. 아침은 결정의 시간, 오후는 반복의 시간. 중요한 판단은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한다. 오후에는 자동화된 일, 몸이 기억하는 일을 배치한다. 계획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명사지만 계획은 시간이다. 나는 모든 계획을 시간 단위로 쪼갰다. 진도가 보이면 일은 게임처럼 변한다. 나는 꿈을 명사로 쓰지 않았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겠다 라고 썼다. 명사는 좌절을 만들고 동사는 대안을 만든다. 길이 막히면 회사를 나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역할을 바꿔보라. 안전한 상태에서 성장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평생 나는 이렇게 믿었다. 성품은 얼굴에 남고 정의는 선택을 지키며 습관은 회사를 키운다. 사람을 잃지 않는 법, 시간을 쓰는 법, 공을 나누는 법.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의 한 번이 표정, 한 번이 결정, 한 번이 경계가 내일의 회사를 만든다. 돈은 사라져도 신용은 남는다. 숫자는 기록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전해진다. 내가 평생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되는 구조였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경영이자 인생의 결론이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언제나 조용하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 말이 많은 쪽을 경계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흘려보낸다. 반대로 말수가 적은 사람은 한 문장을 꺼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곱씹는다. 사업에서는 이 차이가 치명적이다. 젊은 시절 나는 면접에서 화려한 이력을 거의 보지 않았다. 학력, 경력, 자격증은 서류에 남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는 얼굴과 태도에 남는다. 특히 질문을 던졌을 때의 첫 반응을 보았다. 바로 대답하는가, 잠시 멈추는가. 나는 잠시 멈추는 쪽을 더 신뢰했다. 멈춘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예의 바르다. 문제는 일이 어그러졌을 때다. 그때 남을 먼저 탓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반대로 스스로의 판단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거래처와의 문제에서 책임을 돌리는 말을 가장 싫어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숨어 있다. 모를 수는 있지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죄다. 적어도 사업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물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했다. 과정이 합리적이면 실패도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이 비어 있으면 성공조차 위험하다. 운으로 얻은 성공은 반드시 더 큰 실패를 부른다. 나는 사람을 쓸 때 능력보다 방향을 먼저 봤다.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방향은 고치기 어렵다. 방향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조직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능력은 도구이고 방향은 운명이다. 조직이 커질수록 사람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인원수, 매출 기여도, 실적 지표. 하지만 그 순간부터 조직은 병들기 시작한다.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숫자가 사람을 지배한다. 나는 끝까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회의에서 나는 일부러 조용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늘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침묵하던 사람에게 물었다. 그때 나오는 한 문장이 회의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은 말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즉시 갈라진다. 그래서 나는 인정의 기준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했다. 누가 더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책임졌는가. 성과는 순간일 수 있지만 책임은 시간으로 증명된다. 나는 상을 줄 때 결과만 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문제를 막아낸 사람, 갈등을 조용히 정리한 사람,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은 사람을 더 크게 평가했다. 조직은 이런 사람들 위해서만 오래간다. 사람을 쓰는 일은 결국 신뢰를 배치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줄 것인가. 그 배치가 틀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무너진다. 나는 이 사실을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언제나 조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큰 말, 큰 약속, 큰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조용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작은 책임의 반복은 끝까지 남는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했다. 느려 보여도 방향이 맞는 사람, 말은 적어도 행동이 일관된 사람, 그 사람들이 회사를 지켰고 나를 지탱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을 고르는 연속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할 것인가가 더 오래 남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다. 조직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거창한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표현,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 된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말의 무게를 숫자보다 무겁게 다뤘다. 리더의 말은 공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호흡을 바꾼다. 회의에서 리더가 무심코 던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 한마디는 책임을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을 버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결정하지 않는다.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건 내 판단이지만 이 기준만은 지켜달라라는 말은 다르다. 기준이 생기면 사람은 움직인다. 조직은 기준으로 유지되지
지시로 유지되지 않는다. 나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다 해본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들은 모두 생각을 멈추게 한다. 조직에서 생각이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난다. 젊은 시절 나는 경험을 무기처럼 휘두른 적이 있다. 그때는 몰랐다. 경험을 내세우는 순간 타인의 가능성을 닫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관점이 있으면 말해달라. 그 한 문장이 회의의 공기를 바꿨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조직은 다시 숨을 쉬었다. 조직이 오래 가려면 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동의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없으면 조직은 겉으로만 평온해진다. 침묵이 늘어나는 조직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나는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보다 표정이 굳은 사람을 더 봤다. 그 표정 속에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리더의 역할은 그 문제를 끌어내는 것이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다. 다만 말하지 않는 갈등만 있을 뿐이다. 말하지 않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형태로 폭발한다. 그래서 나는 갈등을 회의실로 끌어왔다. 뒷말을 앞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조직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조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는 없다. 늘 신호가 있었다. 말의 톤이 바뀌고 질문이 줄고 회의가 형식이 되었을 때 이미 절반은 무너진 것이다. 나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했다. 말이 길어지면 생각이 흐려진다. 핵심은 짧게 말할수록 선명해진다. 말을 줄이면 사람은 생각을 시작한다. 리더가 말을 줄이면 조직은 움직인다. 리더가 설명을 줄이면 구성원은 책임을 느낀다. 반대로 리더가 모든 것을 설명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설명보다 명확한 기준 하나가 낫다.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한다. 판단하는 조직만이 위기를 넘긴다. 조직의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전략보다 언어를 먼저 정리했다. 어떤 조직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쓰는 말 속에 있다. 나는 그 말을 바꾸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그 시간이 회사를 지탱한 가장 조용한 힘이었다.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조직은 흔들린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다. 감정이 판단보다 앞설 때다. 리더의 감정은 파도와 같다. 크게 흔들릴수록 조직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젊었을 때 나는 실망을 바로 말로 드러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방법만 고민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의 감정 표현은 의사 표현이 아니라 명령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시간을 두었다. 바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루, 때로는 이틀을 넘겼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감정은 빠르고 판단은 느리다. 느린 판단이 이기게 하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판단은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이 판단을 1년 뒤에도 같이 내릴 수 있는가? 이 결정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결정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 조직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다. 감정이 섞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해석, 행동과 의도를 구분하지 못할 때 갈등은 증폭된다. 나는 회의에서 이 말을 자주 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그 질문 하나로 대화의 온도가 내려갔다. 사람들은 감정 대신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옳은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이 정리되면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는 화가 날수록 말을 줄였다. 대신 메모를 했다. 말은 흘러가지만 글은 남는다. 글로 적은 감정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조직에서 감정이 쌓이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는다.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는 조직은 빠르게 늙는다. 그래서 나는 불편한 말이 나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온 용기를 먼저 인정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다뤘다. 사람들은 종종
강한 리더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강한 리더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리더가 감정을 다스리면 조직은 안정된다. 안정된 조직만이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 훈련이 없었다면 어떤 전략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조직의 문제는 대부분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해결은 언제나 기준과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 나는 리더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지켜줬다. 신뢰는 쌓는데 수년이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신뢰를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에서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그려질 때 신뢰는 생긴다. 나는 유능하지만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보다 평범해 보여도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더 믿었다. 능력은 따라올 수 있지만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비슷하다. 원칙을 상황에 맞게 조용히 바꿀 때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기억한다. 사람들은 리더가 한 말보다 말을 어긴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 나는 한 번은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원칙에서 예외로 둔 적이 있다. 조직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 후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원칙을 깨는 순간 그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리더의 결정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불편하다. 그래서 원칙은 인기를 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원칙을 설명할 때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반복했다. 같은 말을 같은 상황에서 같은 톤으로. 반복은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일관성을 보고 안심한다. 신뢰를 잃은 조직은 빠르게 복구되지 않는다. 보고가 늦어지고 문제가 숨겨진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선택한다. 그래서 나는 실수한 사람보다 숨긴 사람을 더 엄하게 다뤘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숨김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조직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를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어떤 자본으로도 바로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늘 이렇게 자문했다. 이 선택이 오늘은 편할지 몰라도 내일의 신뢰를 갉아먹지는 않는가? 그 질문에 확신이 없으면 결정하지 않았다. 리더는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 예측 가능성이 사람을 지키고 조직을 지탱한다. 신뢰는 큰 사건으로 쌓이지 않는다. 작은 결정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서서히 만들어진다. 나는 그 느린 과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회사를 오래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는 리더는 결국 외로워진다.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조용해진다. 칭찬은 줄고 불만은 늘어난다. 그것이 정상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은 대부분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결정은 그 순간은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나는 한동안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리더가 해명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기준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늘 선택의 문제다. 인기와 기준, 편안함과 신뢰, 지금과 다음, 그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이 많았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결정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다.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은 많지 않았다. 리더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정을 미루면 조직이 대신 아파진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역할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종종 강한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혼자 결정하되 혼자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히 듣고 다양한 관점을 모았다. 그러나 결정을 내린 후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경계가 리더를 지켜준다. 원칙을 지키면
당장은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그때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눈빛 속에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안도가 있다. 조직은 좋은 사람보다 안정적인 기준을 더 오래 기억한다.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과 기준을 바꾸려고 했다. 사람은 기준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선택한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머물 사람은 남고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난다. 그 과정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기준을 낮추면 더 큰 고독이 온다. 신뢰를 잃은 리더는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렸다.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혼란을 막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대로 갔다. 원칙은 리더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보호한다.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더 확실히 지키게 되었다. 착한 리더와 강한 리더는 다른 길을 걷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둘이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라고 배웠다. 착한 리더는 사람의 감정을 먼저 본다. 강한 리더는 조직의 방향을 먼저 본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착한 선택은 지금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하지만 강한 선택은 미래의 혼란을 줄여준다. 리더는 지금의 얼굴보다 다음의 결과를 봐야 한다. 나는 한때 거절을 잘 못했다.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문제를 미뤘다. 그 미움이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배려가 기준을 넘으면 공정은 무너진다. 공정이 무너지면 조직은 말없이 식어간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아무도 몰입하지 않는다. 강한 리더는 차갑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분명하게 말한다. 분명함은 잔인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배려다. 나는 누군가를 내보내야 했던 순간을 여러 번 겪었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기준을 흐린 채 함께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조직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착한 리더는 관계를 지키려 하고 강한 리더는 질서를 지킨다. 질서가 있어야 관계도 오래간다. 사람들은 종종 강한 리더를 무섭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리더를 신뢰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늘 배려해주는 리더는 처음에는 편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준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불안은 가장 빠르게 조직을 망가뜨린다. 나는 착해 보이기보다 존중받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 존중은 기준에서 나온다. 기분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한 온정이란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그 선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준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위로보다 방향을 주는 말을 선택했다. 착한 리더는 지금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강한 리더는 나중에 이해받는다. 리더는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결국 강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조직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정직한 조직만이 사람을 오래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한 온정은 선을 긋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온정은 따뜻한 말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과 결정에서 나온다. 많은 리더가 선을 긋는 것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미움을 살까봐. 하지만 선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다치게 한다. 나는 문제가 보일 때 바로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때의 배려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 조직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강한 온정은 즉각적인 공감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 대부분 불편하다. 착함은 지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부드러움은 조직을 느슨하게 만든다. 느슨해진 조직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키지 못한다. 나는 선명한 선이 있는 조직이 오히려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알 때 편안해진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강한 온정은 반복된다. 한 번의 결정보다 같은 기준을 계속 지키는 것, 그 반복이 신뢰를 만든다. 나는 기준을 설명할 때 길게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늘어놓기보다 방향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은 설명보다 일관성을 원한다.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답답해했다. 어떤 사람은 그 선 덕분에 오래 머물렀다. 리더는 모두를 붙잡으려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강한 온정은 상대를 믿는다는 뜻이다. 선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 선택의 결과까지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다. 나는 잘못을 지적할 때 항상 이 순서를 지켰다. 사실을 말하고, 기준을 말하고, 선택을 맡긴다. 감정을 섞지 않았다. 그 방식은 차가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된다. 그 결정이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준 것이었다는 것을. 강한 온정이 있는 조직은 빠르지는 않다. 하지만 멀리 간다. 갈등이 생겨도 돌아올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아끼지 않아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선을 긋는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조직을 넘어 내 인생의 태도까지 바꿔놓았다. 착함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순간은 늘 비슷하다. 착한 사람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한다. 왜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결과는 늘 힘들어질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착함이 기준 없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을 뒤로 미룬다는 점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함을 삼키고 결정을 남에게 넘긴다. 그 순간에는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평화는 빛과 같다. 나중에 더 큰 이자로 돌아온다. 기준 없는 배려는 희생으로 변한다. 그리고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때부터 착함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 사람들은 위도하지 않아도 선을 넘기 시작한다. 한 번 허용된 일은 두 번째부터 규칙이 된다. 착한 사람은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차린다. 나는 조직에서 늘 같은 장면을 봤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맡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떠안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지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주변은 그 희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착함이 불행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기준을 설명하지 않을 때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면 계속 넘어온다. 나는 착한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배려는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든다. 그 원망은 관계를 망치고 자신도 갉아먹는다. 강한 온정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 그것을 먼저 아는 것. 착함은 미덕이지만 기준이 없는 착함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착함은 사람을 소모시킨다. 나는 착함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착함 위에 기준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기준이 있는 착함은 존중으로 돌아온다. 기준이 없는 착함은 기대와 착취로 돌아온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착함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후반을 다르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기준이다.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나는 착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선택들 중 일부는 용기가 아니라 회피였다. 갈등을 피하고 불편함을 미루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편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긴 피로를 남겼다. 기준이 없는 착함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처음에는 파도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간다. 나는 인생의 후반에서야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 기준은 차갑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강한 온정이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되 흔들리지 않는 것, 공감하되
선을 넘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사람과 조직을 오래 살린다. 나는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 더 큰 안정을 준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착함은 선택이다. 하지만 기준은 책임이다. 리더든 부모든 동료든 기준을 세우는 순간 책임이 따라온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믿기 시작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선택을 요구한다. 편한 길인가? 옳은 길인가? 지금의 관계인가? 오래갈 관계인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늘 늦게 답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일찍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착함에 기준을 더하라는 말이다. 그 기준이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인생의 방향을 지켜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만큼 타인을 지킬 수 있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온정은 아무도 오래 품지 못한다. 강한 온정은 조용하다. 과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같은 선택을 묵묵히 반복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된다. 그 조용한 기준이 자신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한다. 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따뜻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도달한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답이다.